소금물이 우리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기가 정상 기능을 할 때 그렇고요. 떨어져 있을 때는 절대 소금물 드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요즘 소금물이 몸에 좋다, 해독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지방간이 있는데 소금물 마셔도 되나요? 초등학생이나 이제 어린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도 소금물 마셔야 됩니까? 저는 당뇨 환자인데 소금물 마셔야 되나요? 또 중요한 거는 소금물이 이렇게 좋지만 마음대로 마시면 안 되시는 분.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문제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그래도 소금물 마셔도 될까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도 역시 소금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당뇨가 있는데 소금물을 먹으면 신장 더 빨리 망가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당뇨가 있다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간질액이 더 많이 필요한데 충분한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장 기능도 아직 망가지기 전에는 신장에 충분한 혈액이 통과를 하면서 신장의 기능도 더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당뇨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소금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어서 그 합병증으로 신장 손상이 이미 많이 진행됐거나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소금물 드시기 어렵죠.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의 지시를 따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당뇨 환자일 경우에 소금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걸 통해서 간질액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은 신장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말초 신경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방간이 좀 심한데 소금물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방간은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간경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경화가 돼서 이미 간이 딱딱해졌고 복수가 차거나 이런 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소금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 단계 지방간 또 지방간이 약간 심한 이런 경우 소금물 마시는 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간에서는 매일 500cc에서 1리터 정도의 담즙을 생산하는데 소화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담즙 양의 2% 정도만 소비합니다. 나머지 담즙의 거의 98%는 간세포들이 해독해낸 그 노폐물을 담즙에 실어서 배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물을 적게 드시게 되면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담즙 생산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담즙을 잘 생산 못하게 되면 그만큼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피로감을 더 느끼게 돼요. 소금물 드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담즙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간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 할지라도 간경화로 넘어가서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금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소금물을 마셔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수분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성인만큼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수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분 섭취가요. 그리고 그나마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 이런 걸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라든지 또 식품 첨가물 같은 걸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보통 성인 같은 경우 체중 1kg당 33cc 정도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들도 그 정도는 먹여야 되는데 목이 말라서 엄마 물 주세요 할 정도면은 사실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생각을 해서 아이가 어디 놀다 들어왔다든지 어린이집을 갔다 왔다든지 그러면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자도 지금 4살인데 그 아이에게 가능하면 음료수 대신에 적절하게 소금 간을 한 과일 분말을 만든 것이 있어요. 무슨 그런 분말들을 사가지고 같이 집에서 이제 꿀을 섞든지 단맛을 적당히 해서 음료수 대신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 공급도 되고 미네랄도 공급이 되니까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임산부도 소금물을 마셔도 될까요? 요즘엔 또 특히 임신 연령이 예전보다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을 하게 되죠.
자꾸 이게 소금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이 소금이 좀 몸에 안 좋은데 더군다나 임신을 하고 나서도 소금물을 먹으면 괜찮을까? 이제 이런 약간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더욱더 혈액순환이 중요하겠죠. 임산부 자신과 자궁 안에 있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늘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간질액을 공급해주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임신 기간 중에 혈압이 높다든지 부종이 나타난다든지 임신 중독증 상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주치의의 지도하에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다면 소금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임산부나 아기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를 먹을 때도 소금물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소금물로 약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물로 먹든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약을 먹을 때, 영양제를 먹을 때 아직 소금물이 준비가 안 됐는데 꼭 소금물을 타서 먹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약을 먹을 때 당연히 충분한 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물을 해서 같이 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영양제나 약이 양이 많을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막 본인 표현으로는 한 주먹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못 드시고 한 3번 정도에 나눠 드셔야 되면은 물을 한 막 2컵 이렇게 먹어야 돼요. 굉장히 배가 부르고 물 먹는 게 좀 곤욕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간을 약간 해서 드시면 먹기가 훨씬 나니까요. 이렇게 소금을 좀 타서 드셔도 상관없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약을 먹을 때, 뭐 영양제를 먹을 때, 뭐 맹물로 먹어야 된다든지, 뭐 소금물을 꼭 타서 같이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물로 먹으면 되는데 양이 많아서 물 양도 많아진다 할 때는 뭐 억지로 드시기보다는 간을 해서 드시면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미 신장 질환이 있어서요. 신장에 대한 약을 드실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물 양을 많이 드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래서 신장 질환이 많이 진행되신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담당 의사가 지시해 주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에 간질액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기가 정상 기능을 할 때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심장이나 신장,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부전일 때, 심장 기능 자체가 이미 심장 근육이 기능이 떨어져서 충분히 피를 뿜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심부전인데 이런 심부전이 왔을 때 절대 소금물 드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치의 지시를 따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투석하는 사람 당연히 안 되고요. 투석하기 전 아주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더 먹으면 붓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소금물 드시면 안 됩니다. 간 같은 경우도 아직은 지방간은 다시 정상 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럴 때는 소금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간을 넘어서 간경화, 복수가 차거나 이렇게 기능이 너무 떨어진 심한 간경화인 경우에는 당연히 물, 소금물 다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임신 말씀드렸는데 임산부들은 당연히 혈액순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잘 드셔야 되는데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고혈압, 부종이 이미 오고 이랬을 때는 소금물 드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담당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물을 충분히 드셔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우리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노폐물 배설에도 당연히 우리 간질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를 따라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급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소금물 드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댓글에 대한 답도 드리고 또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저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